둘 다 아들인지라 집에서 애들만 보고 있어도 참 정신이 없어요. 어쩜 그리 에너지가 넘칠 수 있는 건지 정말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때도 있습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저의 심정을 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저희 쌍둥이 아들들보다도 저의 머리를 더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시댁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었죠. 저희 시댁 상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남편은 시댁에서 둘째고 위로 아주버님 한 분 계세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첫째 아들, 즉 아주버님에 대한 애착이 엄청난 분이셨죠. 저도 엄마인지라 아들한테 애착을 갖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유달리 아주버님에 대한 애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연애할 때도 제가 남편을 보기 민망할 정도로 저희 남편보다 아주버님을 더 챙기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남편과 어머님이 통화하실 때에도 툭하면 아주버님 얘기를 꺼내서 형을 위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혼하기 전엔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랄까 남편과 같이 찬밥 신세를 당할 것 같은 느낌 혹은 어쨌든 저한테 잘해주지는 않으실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래도 다행히 결혼 이후 제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님의 관심이 온통 아주버님에게 쏠려 있었기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시달릴 일이 없었어요. 시어머님의 관심은 남편을 넘어 저한테 올 틈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저를 안 좋게 본다거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좋게 바라봐 주시긴 했죠. 대학도 좋은 데 나왔다고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저를 좋게 바라봐 주시는 게 저를 예뻐해 주신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형님을 타박하는 데 쓰이는 용도로 썼다는 거지만 결혼 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그랬어요. 시어머님은 저를 앉혀놓고는 저를 칭찬하시느라 바쁘셨는데 저는 진짜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형님도 같이 계셨으니까요. 아유, 대학도 좋은 데 나와서 참 똑똑하게 했네. 우리 큰며느리는 고졸이라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답답했는데 다행이야. 그래, 이렇게 머리가 있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야 집안이 잘 돌아가지. 큰아들은 제가 뭐가 좋다고 데려와가지고서는 에휴. 그때 주방에서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주방엔 형님이 계셨는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라셨던 거라 생각했어요. 저도 민망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형님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주방에서 머리를 뒤로 질끈 묶으면서 나오는데 단단히 화가 났다는 걸 얼굴로 잔뜩 표현하고 계시더군요. 당장에 시어머니한테 달려들기라도 할 기세로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계셨으니까요. 시어머님도 그런 형님을 보며 가만히 쳐다만 보는데 형님과 시어머니의 신경전에 식은땀이 다 흐르더군요. 생각해보세요. 처음 인사드리러 간 시댁에서 제 윗사람 2명이 싸울 듯한 기세로 대치하고 있는데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다행히 시어머니가 적당히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며 전환하시자 형님도 다시 주방에 들어가 차를 준비하시는 듯 했지만 저는 그 후로는 긴장한 탓인지 시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듣지 못했고 시댁을 나와서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군요. 다만 그날의 형님의 모습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히긴 했어요. 형님은 일단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셨죠. 아주버님과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저보다도 어린 것 같았고 백옥같이 깨끗한 피부가 연예인이나 모델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단순히 그 외모 때문에 인상이 깊었던 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그런 행동을 취하는 며느리는 처음 봤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의 험담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모습, 저처럼 시어머니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착한 며느리병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에
그 아름다운 외모가 더 빛나는 듯 보였습니다. 어째서 저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미운 털이 박힌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아주버님과 결혼을 했을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이 저를 데려다주는 길에 그 의문을 해소해 주더군요. 첫인사를 드리러 온 분위기가 좀 그랬으니 안심시켜주는 겸 해서 미안, 분위기가 좀 그랬지. 우리 엄마하고 형수님하고 사이가 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도 걱정했을 텐데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너한테 안 그럴 테니까. 그럴까? 어머님도 좀 무섭긴 했는데 그런데 어머님은 왜 이젠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분과 사이가 안 좋으신 거야? 내가 보기엔 굉장히 예쁘시고 요리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에이 그냥 좀 엄마가 생각하기엔 우리 형이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봐. 우리 형이 대기업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돈도 많이 벌고 있다는 건 알지. 근데 형수님은 고졸이고 딱히 번듯한 직장이 있으신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렇지. 나랑 그렇게 막 비교하면서 험담하시는 건 좀 너무했잖아. 학벌이나 직장만으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시는 건 좀... 뭐 그게 꼭 그것만은 이유는 아니고 사실 우리 형네가 결혼하게 된 게 혼전 임신해서 결혼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잘난 우리 형한테 형수님이 어떻게든 결혼해보려고 그 수작을 부린 그런 못된 며느리인 거지. 그런 일만 아니었으면 부잣집 딸과 결혼시켰을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정말? 하지만 형님이 그런 짓을 할 뿐으로는 안 보였는데 자기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내 눈엔 당당하고 당차신 분으로 보였어.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 그리고 사실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기도 하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수님이 우리 형과 결혼하려고 수작 부린 게 아니라는 거야. 사실 우리 형하고 형수님은 동네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우리 형이 좋다고 매달렸거든. 형수님은 딱히 우리 형한테 관심 없었지만 10년을 넘게 매달려서 기어코 결혼한 거지. 혼전 임신도 우리 형 실수였고. 뭐? 그럼 시어머님이 완전히 오해하고 계신 거잖아. 아주버님이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말씀드렸지. 하지만 뭐 엄마의 마음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 우리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리 없다고 믿는 거. 우리 형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자를 그렇게 졸졸 따라다녔을 일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냥 형수님의 꾀에 빠져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아니, 너무하잖아. 그럼 형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시어머니한테 미움받는 건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 앞에서도 당당한 거겠지.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든 형수님은 정말 잘못한 게 없으니까. 어쨌든 그거야 형네 부부 사정이고 자기는 걱정하지 마. 아까 엄마도 자기 마음에 들어있잖아. 그때 전 솔직히 좀 찝찝하긴 했어요. 아들만 아낄 줄 아는 그릇된 엄마의 사랑으로 인해 고통받는 며느리. 그 며느리가 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일단 그 당시엔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고 또 남편 말 맞다나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착각이었다는 건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 저에게 불똥이 튀면서 깨닫게 되었죠. 그 사건의 발단은 아주버님 내부부의 이혼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계속 사이가 안 좋으셨지만 그래도 부부간의 문제는 크게 없어서였는지 결혼 생활은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었던 듯 했어요. 물론 여전히 시어머님은 저와 형님을 비교하면서 형님 욕을 하셨지만 형님은 그래도
이혼만은 꾹꾹 참으셨던 모양이에요. 이미 아이가 있기도 했었으니까. 하지만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의 타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형님은 딸만 하나 있었으니 시어머니 눈에는 그것조차 형님 탓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는 형님한테 정말 심하게 말씀하셨던 모양이에요.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남편에게 언뜻 소식을 들었는데 기어코 형님이 집을 나갔다고 했었으니 제가 산후조리 마치고 집에 왔을 땐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형님은 결국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난리가 났죠.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는 애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줬더니 사람 뒤통수 때렸다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 기껏 남편 잘 만나서 어깨 펴고 살고 있는 주제 뭐 이혼이라고?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정신 나갔냐? 어머니, 배은망덕이요? 제가 잊어먹을 은혜를 있긴 했었나요? 전 어머님한테 몇 년 동안 욕 말곤 들은 적이 없는데 하지만 이젠 그것도 끝이에요. 아이 때문이라도 꼭 참아왔는데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으면 뭐 네가 뭐 어쩔 건데? 쥐뿔도 없는 고졸 출신 주제에 뭐가 그리 불만이야? 이혼 소송은 또 무슨 이혼 소송이야? 너 같은 것한테 나눠줄 재산이 있을 것 같아? 어머님한테는 아쉽겠지만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받도록 할 테니 제 걱정은 마세요. 네 걱정은 누가 네 걱정한다는 거야? 그리고 아이는 제가 맡아서 갑니다. 어차피 여자애라고 그렇게 욕하셨던 분이 이제 와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양육비도 받을 테니 애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양육비 같은 소리 하네. 데려갈 테면 데려가. 대신 양육비는 쥐뿔도 못 주니까 그런 줄 알고. 내가 바보냐? 그런 돈 못 줘. 그렇게 싸움이 나고 있는데 한편으론 참 답답하더군요. 아주버님은 그 와중에 싸움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던 건지, 아니 어쩌면 아주버님도 어차피 이혼하게 된 마당에 돈을 주기 싫었던 걸 수도 있겠네요. 하긴 애초에 아주버님이 중간 역할을 잘했으면 형님이 이혼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이래서 남편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건데 사실 전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보다도 아주버님의 잘못이 더 크다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양육권을 놓고 벌어진 기나긴 싸움 끝에 형님은 결국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양육비 받을 거면 와서 키우라고 난리를 치신 덕에 결국 형님이 포기하시더군요. 애만 데리고 가봐야 형님은 딱히 키울 능력이 없으셨을 테니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으셨던 거겠죠. 그렇게 형님은 떠나셨어요. 결혼 생활 내내 상처만 아는 채 배 아파 낳은 아이도 남겨놓은 채 말이죠. 재산 분할이야 받기는 했다지만 형님이 마음고생한 걸 생각하면 오히려 부족하게 보이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형님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와는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같은 며느리로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 마음과는 달리 쌍둥이 아이를 낳은 직후였기 때문에 그럴 겨를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까지 오셔서 저를 도와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 그 이후 형님은 시댁은 물론이고 저하고도 소식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렇게 2년의 육아에만 전념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네요. 쌍둥이 아이였던지라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육아에 몰두했지만 정말 매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치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면 그때부터 괜찮아진다는 저희 엄마 말을 듣고 하루빨리 시간이 지나기만을 바랬는데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잔뜩 굳은 얼굴로 저희 신혼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계신 상황이었는데도 전혀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는 거실로 들어오시더군요. 그리고 오랜만에 잊고 있던 형님의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아가, 내가 지금 무슨 소리 듣고 왔는 줄 알아? 내가 진짜 열이 뻗치고 기가 막혀서. 아니, 어떻게 된 애가 그럴 수가 있지? 네? 무슨 일이신데요, 어머님? 누가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니, 2년 전 나간 큰며느리 말이야. 아니, 글쎄 그것이 재혼을 한다는 거야, 재혼을. 그것도 한의사랑. 그 여우 같은 년, 남자 꼬시는 재주도 참 좋아. 꼭 못된 것들이 남자는 잘 잡는다니까. 솔직히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한 번씩 형님이 생각이 날 때면 부디 별탈 없이 잘 살고 계시길 바랬거든요. 그래도 형님 외모가 참 뛰어나긴 했었으니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물론 그런 제 생각을 시어머니 앞에서 티낼 수는 없어서 시어머님의 생각에 동조하는 척 했지만요. 아, 형님이 그랬군요. 아이고, 형님도 참 이혼하시고 뭘 또 재혼까지 하신대요. 낸들 아니? 아무튼 싸가지가 없는 년이라니까. 아니, 어떻게 지가 낳은 새끼는 우리 아들한테 맡겨놓고 지는 가서 재혼을 해. 넌 절대 그런 거 보고 배우지 마라. 한번 결혼했으면 지고지순하게 남편 잘 내주하면서 살 줄 알아야지.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양심도 없어 걔는. 요즘 애들이 좀 그렇죠.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사돈. 진정하시고 여기 차라도 한 잔 드세요. 그렇게 혼자 씩씩대는 시어머니를 저와 저희 친정엄마가 한참을 달래주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겨우 화를 가라앉히신 뒤 저희 집을 떠나셨습니다. 뭐 시어머니 입장에서야 화가 날 수도 있다고 애써 생각이 되긴 하는데 웃긴 건 남편도 퇴근하고 오더니만 형님의 재혼 소식을 듣고는 눈이 뒤집히며 노발대발 성질을 내더군요. 아니, 형수님도 참 대책 없는 사람이네.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자기 딸을 두고는 그렇게 혼자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있어? 나중에 아이 크면 어떡하려고? 아니, 우리 형은 그럼 뭐냐고? 아이 있어서 재혼도 못하고 혼자 살아야 되는데 진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아니, 물론 아이를 생각하면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형님이 잘못해서 이혼했던 것도 아니고 형님도 잘 살아가야 되잖아. 뭐야? 아니, 당신은 그럼 이혼이 우리 형 잘못이라는 거야? 형수님은 뭐 비련의 여주인공쯤 되고? 아니,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형님도 형님의 사정이 있었겠다는 거지. 사정은 무슨 사정? 하여튼간 당신 혹시나 형수님하고 연락이 닿으면 꼭 전해줘. 내가 진짜 평생 원망할 거라고. 솔직히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건 납득이 잘 가진 않았어요. 남편이 형님한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이유는 없잖아요. 뭐 피는 물보다 진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긴 해도 어쨌든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좀 걱정이 됐습니다. 왠지 불똥이 저에게도 튈 것만 같은 느낌, 괜스레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안은 저에게 현실이 되어버렸는데 시어머니는 형님의 소식을 듣고 난 뒤 아주버님의 재혼에 아주 혈안이 되셨습니다. 저런 배응망덕한 것도 재혼을 하는데 우리 잘난 큰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재혼을 못하겠냐고 여기저기 소개를 받아가며 아주버님과 만나실 분을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주버님이 돈을 조금 잘 버는 편에 속하긴 했지만 이미 나이도 있고 이혼 경력뿐 아니라 딸까지 있는 상황에서 누굴 만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굳이 아주버님과 만날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시어머니의 광기에 가까운 노력 덕분이었을까 이내 곧 아주버님의 연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대학도 좋은 곳을 나온 학교 선생님과 만나고 있다고 말이죠. 솔직히 그런 분이 왜 아주버님을 만날까 의외긴 했지만 어쨌든 가족이 잘 된 일이니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에게 독이 될 줄이야. 그 독이 뭐였냐면 예전에 제가 처음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왔을 때 시어머니가 형님과 저를 비교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를 이번엔 저를 대상으로 새 형님을 칭찬하면서 저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똑같이 하시더군요. 둘째 아가, 너 이번에 우리 큰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들었어? 네, 어머니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잘 됐네요, 정말. 그래, 내가 진짜 그런 며느리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교사 며느리가 얼마나 좋냐. 평생 직업 보장되니 결혼하고 애 낳아도 계속 돈도 벌어올 수 있지. 육아에 대한 지식도 많고 애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맞아요. 그래서 여자 교사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어머님 정말 고생하셨겠어요. 얘 말도 마라. 어제든 이제 한시름 났다. 솔직히 내가 말을 하니 그렇지 너 애 낳았다고 집에서 놀고 먹는 게 걱정이었거든.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학벌 좋은 며느리라고 좋아할 필요도 없었지. 이래서 공무원 하는 거야. 너도 회사 다닐 게 아니라 공무원 준비를 했어야지.